작년에 기출 문제였던 거고요. 그거 문제입니다. 석천중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자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원자를 의미합니다. 원자. 기본 성분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원소인데 입자다. 이 알갱이 하나 하나를 따지는 건 원자를 의미합니다. 물은 원소가 아닙니다. 산소나 알루미늄은 원소에 해당하는 거 맞는데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어요. 물은 원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질이 훨씬 많고 원소는 118가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설명이고,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모두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92번까지는 92번이 우라늄인데 여기까지는 자연에 존재하는 건데, 그거 이후로 뭐 93번부터 118번까지는 이거는 인공적으로 합성을 한 거예요. 인공적으로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모두 자연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불꽃 반응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질의 양이 많아야 원소 구별이 가능하다. 조금만 찍을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돼요. 많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다. 실험 방법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불꽃에다가 넣어보는 거여가지고, 리튬과 염화 리튬과 염화 칼륨은 불꽃색이 같지 않습니다. 염화 리튬은 붉은색이고 빨간색이고 염화 칼륨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외우셔야 돼요. 리튬이 빨간색이고 칼륨이 보라색이다. 이런 건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는 겁니다. 원래 지식이 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지. 응? 외운 걸 시험 보는 거예요. 다 외우시는 거야. 물질 속에 포함된 모든 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색깔 나오는 것만 확인됩니다.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의 불꽃 반응색은 같습니다. 염화 리튬이 있고 질산 리튬이 있고 뭐 이러면은 뭐 똑같아요. 리튬이 들어가 있으니까. 염화 구리가 있고 황산 구리가 있다. 그러면은 구리가 둘 다 구리가 들어가 있으면 똑같습니다. 불꽃 반응색 다 외우는 거야. 질산 칼슘은 칼슘이 들어가 있으면은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이고, 구리가 들어가 있으면 청록색이고,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 들어가 있으면 노란색입니다. 나트륨 노란색. 1번 답이죠. 1번 답입니다. 칼슘 주황색, 칼륨 보라색, 리튬 빨간색, 스트론튬 빨간색, 구리 청록색, 뭐 바륨은 황록색, 좀 특이하게 뭐 그런 것도 있죠. 외워야 됩니다. 자, 뭐 어떤 원소의 선 스펙트럼들이 나왔어요. 이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에요. 선이 보여요. 선 스펙트럼이고, 물질 X는 원소 A를 포함하고 있느냐, 여기에 나온 선 스펙트럼이 모두 있으면 되는데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질 X는 원소 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도 포함하고 있냐? B는 여기 있지. 여기가 여기 없지.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포함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포함돼야 돼. 다. B에 해당하는 게 X에 다 있어야 돼. 근데 원소 C는 물질 X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C가 포함되어 있어요. C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금속 원소만, 하나의 금속 원소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개죠. A랑 C. X는 지금 A와 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2번 고르시면 되고, 질소 원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소 원자, 이 질소 원자는 중성인데 가는 원자 핵이고,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져요. 그렇죠? 전자죠. 이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성이 맞는데 가만 따지면은 중성이 아니라 플러스 전하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가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맞습니다. 이게 맞고요. 가의 전하량은 나의 총 전하량이랑 같습니다.
이게 이온이 아니잖아요. 이온이면 다를 수가 있는데 원자에서는 전하량이 같고 원자 종류에 관계없이 나의 개수가 같지 않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 나는 가 주위를 빠르게 움직인다. 맞는데 물질의 성질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자를 의미해요. 분자. 지금 이제 이거는 원자 모형이잖아. 원자 모형.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예요. 분자. 이거는 그냥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성질이란 말이 빠져야 돼. 원자의 정의가. 그래서 답은 2번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모형이죠. 이게 분자 모형입니다. 이런 거. 가는 3개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글씨를 잘 읽으셔야 돼. 하나, 둘, 3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 거, 원자. 대충 읽다 틀립니다. 가와 나를 구성하는 원소 종류가 같아요, 지금. 물은 H2O고, 가산화수소는 H2O2인데,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고,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같은 거죠. 개수는 다르긴 하지만, 종류는 같은 거죠. 가는 물 분자, 나는 과산화수소 분자이다. 맞죠? 가와 나는 기본 성분이 같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하다. 아닙니다. 기본 성분은 같은데 개수가 다르니까 성질이 달라요. 니은디귿 3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원소와 원소 기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철은 쓰세요. 그냥 F2고 F는 플루오린이고 연습하는 겁니다. E는 P이고요. P. I는 아이오딘입니다. 아이오딘. 칼륨은 이게 맞고요. 칼슘이랑 많이 헷갈리는데 칼슘은 이겁니다. 칼슘 CA. 칼슘은. 마그네슘은 Mg예요. Mg. MA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MA가 없네. 알루미늄은 L이고요. AU는 금입니다. 자꾸 써야지 외워줍니다. 자, 요거는 메테인이라고 하는 분자, 메테인, CH4는. 근데 그게 3분자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분자 개수는 3개가 맞고, 메테인 분자 맞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메테인이 CH4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외우면 풀 수가 없는 거죠. 메테인은 CH4입니다.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탄소 하나에 1 생략되어 있는 거 아시죠?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니까 5개로 되어 있고, 분자를 이루는 총 원자 개수는 한 분자당 5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데 3분자가 있기 때문에 원자 수가 총 15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355 해서 분자를 이루는 탄소 원자는 3개입니다. 3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구나. 이것도 3번 옳지 않은 거 3번 고르시면 됩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9번. 자, 표는 몇 가지 원자와 이온의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리튬은 원자 핵이 플러스 3이면 이게 지금 원자나 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전하가 안 써져 있는 애들, 요런 거는 이온인데, 그쵸? 요런 건 이온인 줄 아시죠? 이온. 요런 거는 그냥 원자지, 원자. 원자는 원자 핵 전하량만큼 전자가 있습니다. 그 전자 3개 있어야 되고, 얘가 전자가 8개가 있다라는 것은 산소의 핵 전하량이 플러스 8이라는 뜻이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전자가 2개가 더 붙었어. 원래는 16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전자가 2개가 더 붙었어요. 전자가 18개 있는 겁니다. 나트륨은 전자가 하나가 모자란 거야. 플러스라고 써져 있는 거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라는 소리여서
전자가 하나 모자라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11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0개만 전자가 있는 겁니다. 아셨지요? 네, 니은은 플러스 8이 맞고 기역, 디귿, 리을의 합이 30일이다. 30일이다. 요렇게 해서 20일이고 30일이 맞네요. 기역, 디귿, 리을. 얘는 황산이온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황화이온. 화자가 들어갑니다. 황화이온. 황산이온은 SO4 이가 마이너스 이것도 다 적어 놓으시고 연습하시고,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어서,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형성된 것입니다. 기억 니은 1번. 그 다음에 10번에 염화 나트륨을 물에 녹여서 전원을 연결했을 때 입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염화 나트륨인데, 자, 염화 나트륨 아셔야 돼요. NaCl이야, NaCl. 근데 이게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뭐 헬이 된다라고 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헬이 됩니다. 녹을 때. 앞에 게 플러스고요, 뒤에 게 마이너스예요. 원래 이온식을 쓸 때 앞에 게 플러스고 뒤에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기억이 혹시 안 나요? 근데 읽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순이 다르니까 나트륨 염화, 이게 염화 나트륨이잖아요. 그 뒤에서부터 읽어요. 염화 나트륨. 쓸 때는 플러스 먼저 쓰고 마이너스 먼저 씁니다. 염화 나트륨 이렇게 해. 아무튼 나트륨 이온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애가 나트륨 이온이야. 얘가 이렇게 그려 이렇게.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염화 이온이 얘가 이제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는 거죠. 염화 나트륨 수용액은 전기가 통합니다. 이온이 있어서. 그 다음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입자는 염소 이온이다. 아, 이게 좀 페이크네. 염소 이온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읽으면 안 되고, 염화 이온. 요거 때문에 이거 틀렸겠네요. Cl- 이름이 염화 이온이에요. 염소 이온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입자는 나트륨 이온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인데 나트륨 이온이 이동. 기억 찍으시겠네요. 3번. 어떤 물질 X 확인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이다. X를 녹인 수용액을 불꽃반을 실험했더니 보라색이다. 그럼 칼륨 이온이 있는 겁니다. 칼륨 이온. X를 물에 녹인 질산 은 수용액이랑 반응을 했더니 흰색 앙금, 앙금인데 흰색 앙금이겠죠? 흰색 앙금이 생겼다. 그런 거는 뭐예요? 은이랑 반응해서 흰색 앙금 생기는 거는 염화 은이 생긴 건데, 결국에 염화 이온이 있다라는 거죠. 염화 이온. 은 이온은 얘 질산 은에 있었던 거니까 염화 이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Cl-가 그러면 염화 칼슘 칼륨 찾으면 되죠. 염화 칼륨 찾으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질산은이랑 반응했는데 흰색 앙금이다. 그러면 염화 이온이 있는 거예요. 염화 이온. 앙금 생성 반응. 그 다음에 염화칼슘 수용액과 탄산 나트륨 수용액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앙금이 되는데 잘 봐요. 염화 이온은 은 이온이 있어야지 앙금 되는 거고, 나트륨 이온은 원래 앙금이 안 돼. 뭘 해도 안 돼요. 사실은 뭘 해도. 얘네 둘이 결합을 해서 앙금이 됩니다. CaCO3 쓰세요. 이거 흰색 앙금이고, 탄산 칼슘 앙금이 생깁니다. 옳은 거. 앙금의 화학식은 이거다. 이거네. 흰색이야, 흰색. 탄산 칼슘이 흰색인 것도 아셔야 됩니다. 노란색 아니야. 네. 그 다음에 가와 나의 불꽃색 안 같지. 왜냐하면 칼슘은 주황색인데, 불꽃색이 주황색인데, 나트륨 이온은 노란색이거든요. 안 같죠.
요거 불꽃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에서도 좀 오묘하게 색깔이 오묘하게 보이겠네. 칼슘도 다 있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틀리고, 전원장치 연결했을 때 다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앙금이 있기는 하지만 나트륨 이온이나 염화 이온이 결합을 안 하고 남아 있어요. 그런 애들이 구경꾼 이온인데 이온이 있기 때문에 전기 통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앙금 생성 반응 이후에도 이온이 있으면 전기 통하는 거예요. 자, 마찰을 했는데 여기 있던 전자가, 털 가죽에 있던 전자가 뭐 플라스틱 막대가 같은 거겠지? 여기로 이동을 해가지고 얘는 전자가 모자라고 얘 전자 많아졌어. 그래서 B는 플러스 전하죠. 전하가 아니라 전하.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게 맞고요. B에서 A로 전자가 이동한 게 맞고, 원자 핵은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원자 핵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뭐 어느 쪽 방향으로든 사실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4번 3번 하시고, 이거 마찰 전기고, 마찰 전에는 중성이었고, 나중에 방치하면 전기적 성질을 잃어버리는데 그런 거를 방전됐다라고 해요. 방전. 쓰세요. 방전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공기 중에 떠돌던 애들이 전자가 일로 뭐 다시 와요. 뭐 여기 뭐 물방울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부딪히면서 다시 오고, 요거 다시 뺏어가고.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금속 막대에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왔어. 그럼 전자랑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니까 요렇게 전자가 이동합니다. 전자가.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이쪽은 플러스를 띄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와보니까 얘가 지금 플러스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얘를 잡아당기겠지. 인력이 있으니까. 고무풍선은 가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고, 지금 전하의 종류,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방향. 답은 1번 고르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가다,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 비슷한 것으로 짝지어야 되는데, 펌프는 전지를 의미해요. 펌프는 이제 물의 높이차를 유발시킬 건데, 전지가 있어야지 전압이 생기고, 이건 수압이 되는 거거든요. 같은 역할 하는 거 맞습니다. 밸브나 스위치는 이제 흘러가는 거를 이렇게 흘러갔다 안 흘러갔다 할 수가 있고, 물의 높이는 전압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또는 물의 높이라고 할 때도 있고, 수압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수압. 물의 흐름이 전류고, 파이프는 여기서는 도선이고, 도선. 꼬마전구는 물레방아. 5번 틀렸죠? 다른 답으로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지 공부가 됩니다.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가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캔에도 전자들이 많아요. 자유로운 전자들이. 그럼 전자가 마이너스를 싫어하니까 서로 밀어내니까 B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쪽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잡아당기니까 이 캔이 굴러옵니다.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옳지 않은 거. 근데 이런 거를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대전체에 의해서 정전기가 유도가 되는 거죠. 캔의 B 부분이 마이너스로 대전되고요. A 부분의 전자가 B 쪽으로 이동한 것도 맞고요. A 부분에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보다 많다. 아니죠. 플러스가 더 많은 거죠. 캔과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자 사이에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17번. 자, 검전기에 금속판에 플러스 전기를 띤 막대를 가까이 하면, 이게 대전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전자랑 중성을 띠고 있다, 뭐 이런 의미야. 원래 처음에. 근데 플러스로 되어 있는 애가 가까이 오면 전자가 위로 이동하면서 여기가 전자가 많아지고 여기는 부족해지죠.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금속박이 벌어지겠죠. 뭐 벌어지는 것 같고요. 자, 판의 전자가 박으로 이동한다. 박에 있는 전자가 판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틀렸죠. 금속 판은 마이너스, 금속 박은 플러스로 된다. 맞습니다. 기억 디귿. 4번 답이고, 그 다음에 18번에 자 이런 거 계산, 이런 게 전류 전압하의 관계가 나온다. 그럼 일단은 V는 IR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V는 IR, 오음의 법칙을 이용할 건데, A 같은 경우에 1옴에 1V의 전압이 걸리는데, 이게 I가 전류가 I죠, 약자로 1A의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1V 1A, 그러면은 저항은 1옴, 1옴이죠, 1옴. 예, 1옴입니다, 저항.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읽으시면 되는데, V는 IR에다가 V에다 2를 집어넣으시고 I에다가는 1을 집어넣으시고, 그럼 R밖에 안 남잖아. 그럼 R은 2옴입니다. 2옴이고요. 계산을 해놔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A의 저항은 1옴이고 B가 A보다 저항이 크다. 맞아. 근데 이거는 계산해도 알 수가 있고,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조금 흐르는 애가 저항이 큰 거예요. 저항이 큰 겁니다. A는 오음의 법칙을 만족하고 B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다. 그렇진 않지. 왜 그러냐면 전압이 커지면, 잘 봐요.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지잖아. 이 비례 관계지.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네. 내가 반비례 관계를 읽었네. 전압에 같을 때 A보다 B의 전류의 세기가 크다. 아니잖아요. 전압이 같을 때 A가 전류가 많이 흐르죠. B는 조금 흐르고, 저항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A의 저항이 작아서. 9번. 자, 전기기구 요렇게 연결하는 거, 이렇게 선을 따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런 거는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병렬 연결. 병렬의 병렬. 전기기구는 병렬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실제로. 에어컨과 텔레비전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 병렬 연결하면 장점이 전압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전압이. 스위치를 끄면 연결된 전기기구 모두 꺼진다라고 되는데, 여기 끄면 얘만 꺼지는 거지. 왜냐면 여기 가는 길이 차단된 건데, 여기는 이렇게 가잖아. 여기는. 그쵸? 여기는 이렇게 가잖아. 여기. 그래서 모두 꺼지는 거 아니다. 2번. 자, 여기 이제 그림과 같이 전구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이게 무슨 연결이?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 9V 있고요. 전구 A에 이쪽 전류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길다란 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는데, 0.3A 흘렀대. 근데 B에는 0.6A 흐른대요.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얼마가 걸리냐면, 여기 전압 얼마 걸리죠? 9V입니다. 왜냐하면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9V, 그쵸? 얘도 9V. 자, 전압이 같은데 전류가 많이 흐르는 애가 저항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전압이 같은데 전류가 많이 흐르는 애가 저항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저항이 작은 거예요. 저항비는 전류랑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1대2가 아니라 2대1이죠. 저항비는 지금 2대1입니다. 이해하시나? 계산해도 알아요. 계산해도. 왜냐면 V는 IR에서 V가 9고 I가 0.3이야. R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이거 똑같이 해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항은 A의 저항이 B 저항의 2배가 되는 게 맞고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9A 라고 되어 있는데 0.9A 맞아요. 왜냐하면 전류라는 게 양적인 개념이에요. 애들이 일로 막 와가지고 요로 0.3 가고 요로 0.6 오면
0.9가 온 겁니다. 0.9A가 이만큼 와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이야기고요. 전구 A에 걸리는 전압은 B에 걸리는 전압이 2배이다. 이건 아니야. 병렬 연결하면 전압이 똑같아요. 이거를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이 똑같고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가 같다. 4번. 그 다음에 동일한 전구 A에서 2인데 연결했습니다. 병렬 연결할 때는 밝기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밝기는 A랑 D랑 E랑 같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얘는 직렬 연결하게 되면은 어두워져요. 왜냐면 얘네가 저항이 커져가지고 전류가 조금만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 밝기 비교하는 거죠. A와 C는 밝기 같은 거 아니고 A가 더 밝은 거고 A와 E는 이거는 같습니다. 왜 같으냐면 여기에다 이렇게 연결한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이 병렬 연결할 때 밝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는 D보다 밝다. 아니죠. D가 더 밝죠. 니은 2번 고르시면 되고. 자, 요거 자주 틀리는 거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기장 방향이 N에서 S입니다. 요렇게. 이게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요쪽이 N극, 요쪽이 S극일 수도 있어. 이거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걸리고 전류가 여기 와서 여기 닿아서 여기로 가요. 이렇게. 여기는 전류 방향이 이쪽입니다. 전류 방향이. 근데 이렇게 돌아서 이게 전류가 돌아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 전류 방향입니다. 자, 이거 손을 꼭 대셔야 돼요. 일단 네 손가락을 N에서 S 쪽으로 네 손가락을 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종이 면을 들어가는 전류 방향이야.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들어가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손바닥이 아래를 향합니다. 손바닥이. 지금 뭐 내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봐봐요. N에서 S로 하시고 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위네. 미안해. 그러니까 그림이랑 다르네. 위를 향하네. 위를. 그러니까 이거를 손을 꼭 대셔야지 아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수하잖아. 그쵸? 위입니다. 지금 손바닥 위에요. 위. 그래서 얘는 위를 향하고 힘이 이렇게 옵니다. N에서 S로 하시고 전류가 튀어나오는 거야. 손가락이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래쪽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 아래쪽 방향으로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돌기는 어떻게, 여기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장과 전류가 나란하잖아. 그럼 힘이 없어요. 여기는. 이쪽은 아래로 이쪽 위로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시계 방향으로. 코일은 시계 방향 회전이고요. AB는 위쪽으로 힘을 받는 게 맞고 자석의 극과 전류 방향으로 둘 다 바꾸면 코일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바뀌어야지 회전 방향이 바뀌는 거야. 꼭 잘 하시고 이거 손가락 대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앞쪽 부분이야. 내 바로 앞쪽. 그리고 요렇게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감아 쥐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감아주면은 엄지손가락이 지금 오른쪽 방향 향하는 오른쪽 방향. 그럼 코일에 의한 전류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생겨요. 자기장 방향. 그러면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거든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B에는 요렇게 자기장 방향, 나침판 N극이 이렇게 향하고
A는 이렇게 향하고 C도 이렇게 향합니다. C도 여기는 이렇게 향하고 나침판이 교과서에 다 나와요 이게. 자, 그래서 막대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모양과 비슷하고 B에는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 바늘의 N극이 코일 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B는 N극이니까 N극 서로 밀어내니까 A와 C에 놓인 나침판의 바늘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은 오른쪽이다. 왼쪽이네 왼쪽. A와 C 맞죠? 1번 잘 그려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자, 요거는 뭘 실험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니크롬선이 있어요, 니크롬선. 니크롬선이 저항인데, 자, 아무튼 전류가 자기장성에서 받는 힘을 알아낼 거야.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전류가 와요. 그럼 금속 막대 타고 와서 여기 알루미늄 막대랑 접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전류 이렇게 자기장은 N에서 S 이렇게 자기장 방향. 오른손을 쫙 펴고 그렇지 그렇게 자기장 먼저 하시고 전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은 나방향으로 굴러갑니다. 나방향으로 굴러가요, 막대가. 그래서 나방향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거를 하는데 만약에 니크롬선의 저항을 이렇게 짧게 잡고 있다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B 쪽으로 이렇게 옮겨요, 이렇게. 그럼 저항이 길어지니까 전류가 조금 흘러서 얘가 천천히 굴러가.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잖아? 그러면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많이 흘러서 빨리 굴러가요. 그래서 집게를 A 방향으로 옮기면 알루미늄 막대가 받는 힘의 크기가 커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류의 세기가 세져가서 그렇습니다. 저항이 작아지고 전류가 커져서 이 힘도 커지는 겁니다. 말급자석의 극을 바꾸면 알루미늄 막대는 라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맞네요. 현재 라니까 극을 바꾸면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안쪽으로. 니은디귿 5번 답이죠. 질문 없죠?